안녕하세요. 우리 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턴트 선생님 여러분, 송영안대학의 박정호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컨설턴트 연수 온라인 강의로, 온라인 발제로 핵심 역량과 이 역량평가 관련된 내용을 올렸었는데요. 그날 시간도 너무 얼마 이상 못하도록 해서 시간도 좀 여유가 없었고, 또 조금 생각도 덜 정리된 것도 있고, 그 후에 또 논의한 과정도 좀 있고 해서 원래 보충 강의를 보충 발제를 올리기로 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길지 않은 보충 발제를 오늘 제가 올리려고 이렇게 저희 대학 강의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한 녹화라서 불편한 점이 많지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PPT를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화면이 흐릿해도 화면을 좀 식별은 아마 가능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역량과 교양교육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핵심 역량에 대한 컨설팅을 해왔죠. 그리고 지난번 제 발제에서 우리가 컨설팅 가서 지금 상황에서 핵심 역량 관련해서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어정쩡한 입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이 보충 발제에서는 조금 더 저희 교기원 표준안 쪽으로 좀 더 중심을 갖고 온 쪽으로 한번 접근 방식을 조금 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컨설팅 갔을 때 저희는 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사실 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턴트가 아니라면 교기원의 표준안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어떤 경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표준안이 저희가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토대가 되죠. 그런데 지금 역량평가에서 얘기하는 핵심 역량 부분이 교양교육이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하는가를 보는 그 부분이 결국 이 교기원의 표준안과 잘 조화되면 모르는데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컨설팅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더 진전시켜 봤고요. 몇몇 분과 또 모여서 논의할 기회도 가져봤는데, 자, 일단 우선 그 일반 선택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일반 선택과 관련해서는 교양교육 부적합 교과목은 두 종류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 심화 컨설팅 같으면 3은 교양교육 적합한 과목이고 지금 상태로도, 2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만 교양교육 교과목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과목이라면 1이 폐지거나 혹은 이제 부적합한 과목이잖아요.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건데, 그 부적합 과목이 일반 선택 영역이 생겼다고 웬만하면 다 일반 선택으로 보내세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합 과목도 두 종류로 분류해서 그 대학에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교양교육 과목으로는 볼 수 없는 교과목. 그래서 그동안은 교양학점을 나쁘게 말하면 깔아먹은 교과목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교과목들, 예를 들면 전공기초의 성격을 가진다든지 취창업 관련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일반 선택으로 보내서 교양 교과목의 학점을 그 과목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컨설팅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글로 무조건 보내면 안 되고, 정말 그 과목 자체가 우리가 전에 얘기하듯이 이른바 백화점 문화센터식 과목, 잡비학 과목에 해당해서 아예 대학의 교과목으로 부적합한 수준이 될 경우에는 폐지로 얘기해야죠. 폐지를. 그러니까 이건 폐지해야 될 과목과 일반 선택으로 보내야 될 과목으로 분류해서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으로 직접 들어와 보면, 고민을 좀 저희가 진전시켜 보니까 결국에는 각 대학이 설정한 핵심 역량을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느냐가
교기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학교 전체의 핵심 역량을 세우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교양교육이 맞는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 핵심 역량은 대학의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뭔가 규정하게 돼 있으니까 대학의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대학 전체의 핵심 역량을 목표로서 정하고 그 중에 교양교육이 맡아야 될 부분, 또 전공교육이 맡아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교양과 전공이 충분히 맞지 못해서 비교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이렇게 그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교육 과정이 짜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대학의 핵심 역량 중에서 교양과 관계된 핵심 역량,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또는 어떤 대학은 아마 전체 대학의 목표는 역량이라는 형태로 기술하지 않고 교양만 역량이라는 형태, 핵심 역량이라는 형태로 기술하는 대학도 있을 거죠. 물론 올해는. 여하튼 이때 핵심 역량은 교양 교육과 연관된 핵심 역량이 교양교육의 본연적이고 보편적인 목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역량을 그들이 교양교육의 목표로 세웠으니까 물론 어떤 목표를 세우냐는 대학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교양교육 입장에서 볼 때는 교양교육을 훼손하는 목표일 경우 취업 역량 이런 게 교양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양교육의 본연적이며 보편적인 목표를 훼손하는 목표인지 역량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교양교육의 본연적이고 보편적인 목표와 조화될 수 있는 또는 거기에 일치하는 역량인지를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량 자체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과거에는 강하게 평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역량이라는 게 교양교육의 본연적인 목표라고는 볼 수 없죠. 물론 그래서 역량을 뭐로 규정하냐에 따라서 역량을 규정하기에 따라서 교양교육의 본연적인 목표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만일에 잘못 규정하면 본연적인 목표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역량이 교양교육의 본연적인 목표가 아닌데 본연적인 목표는 우리 교기원의 표준안에 나와 있는 그 모델이 본연적인 목표라고 우리는 전제해야 되고 각 대학이 그 교양과 관련해서 규정한 핵심 역량이 거기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본연적 목표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가깝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목표로 세울 수는 있는데 그게 교양교육의 목표 전체를 커버해서는 안 되겠다. 대체해서는 안 되겠다. 교양교육의 본연적인 목표가 있고 거기 플러스 알파 그 역량이 부가적인 목표로 설정돼야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교양교육 목표를 역량 플러스 역량만으로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역량 쪽에 더 톤을 두고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교양교육의 본연적인 목표가 있는데 본연적인 목표와 핵심 역량이 상당히 맞아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맞아떨어지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어쨌든 역량 그 배양도 해야 되니까 본연적인 목표를 성취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가적인 목표로서 역량이 자리매김해야 되죠. 그게 역량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그 평가 기준에도 보면 교양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것인가,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양교육과정이 잘 짜졌느냐 이걸 물어봤지 핵심 역량만을 교육 목표로 삼아라는 구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과감한 주장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교양교육 과정이 핵심 역량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핵심 역량을 교양교육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잉 충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양교육이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핵심 역량을 제고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핵심 역량 규정할 때
저희가 기초, 교양, 소양으로 나눌 때 교양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될 건데요. 특히나 그 교양이 이른바 우리 기초교양교육, 교양기초교육의 본연적인 부분이고 바로 그 교양 부분이 기초에서도 물론 관련되지만 교양 부분 때문에 기초학문이라는 게 더더욱 의미를 갖고 교육과정의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교기원의 교양 영역 규정을 보시면 여러분이 표준안 보시면 쭉 길게 두 문단으로 나와 있지만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라는 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배양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교양교육의 목표고 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 각 학문 영역의 기본 지식을 조망하고 연계시키고 종합할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육.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양교육의 목표 부분이 과연 핵심 역량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만일에 교양교육의 목표가 핵심 역량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핵심 역량만으로는 교양교육과 관련된 타당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없을 거고요. 이런 교양교육의 목표까지도 상당 정도 아니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핵심 역량이라면 그런 핵심 역량을 위한 교육이 이꼴 바로 기초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그게 핵심 역량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더라도 문제제기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1970년대 미국에서 핵심 역량 기반 교육 논의가 될 때 역량 기반 자유교육이라는 것을 추구했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교양교육의 본연의 목표를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게 되면 충분히 자유교육 전통의 또는 자유교육 성격의 역량 기반 교육을 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이런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핵심 역량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직업교육 바탕의 개념이지만 넓혀서 꼭 직업교육 바탕만이 아닌 대학 특성화를 고려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역량이 우리 교기원에서 합의 본 교양교육의 목표와 일치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기초학문 중심의 교육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일치한다면 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학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야 될 것이고 만일에 그런 그 교양교육의 본연의 목표에서 떨어져 있다면 그 목표는 부가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 따라서 그 목표가 전면화되어 있으면 교양교육 입장에서는 큰 문제다. 부가적인 목표로 삼든가 이미 핵심 역량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부가적인 목표로 삼기 어려울 때는 원래의 교양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 그것을 부수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꾸려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표준안에 보면 교양 기초교육의 목표가 이렇게 돼 있죠. 한 6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대학이 이런 목표에 해당되는 걸로 핵심 역량을 삼으면 교양교육의 본연의 목표와 맞닿아 있는 접근이니까 당연히 기초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권장하는 게 타당하고 또 합리적인 교양교육 과정의 하나로서 구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의 이 과목 역량들이 예를 들면 학문 탐구에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도 우리 읽어보시면 알지만 학문 탐구니까 다양한 학문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학문, 응용 학문이나 한 학문 가지고 문해 능력 기르는 방식으로는 일반적 자질이 일반적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죠. 일반적 역량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비판적 사고 능력, 합리적 소통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 다음에 다는 더더욱 기초학문의 요소가 강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특히 융합적 사고는 개별 학문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연계시키고 종합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교양에 해당되는 것들은 인문학, 기초사회학, 기초자연과학을 토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능력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량이 중심에 있으면 큰 문제 삼지 않고
이제 교육 과정이 이걸 기를 수 있는 기초학문 중심인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봐도 사실은 그와 연관된 부분이고요. 사회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토대인 자연도 사회의 토대인 자연도 이해해야 되고,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니까, 지금 기초교육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실 현재 교기원의 교양교육의 목표의 리스트에 따르면, 기초학문 분야를 빠짐없이 섭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임이 분명하죠. 따라서 각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 관련 핵심 역량이 이와 유사하면 기초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걸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이와 유사하지 않으면 역량 자체를 교양교육의 목표로서 잘못 설정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 어떨 거냐, 역량 자체를 좀 더 이에 가깝게 바꾸거나 아니면 교양교육의 본연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 역량을 부가적이지만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짜거나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는 그 중에 역량이 교양교육의 본연의 부분의 일치학은 교양교육의 본연의 목표보다는 추가적인 건 상관없이 학교가 설정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건강 중에서 간이 적절하게 돌아가느냐를 평가하는 것처럼 역량평가가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교육과정의 한 단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관홍의 학교 입장에서야 역량 자체가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와 일치하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저희도 얘기해 주기에 편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럴 경우에는 교기원 표준안과 역량을 적절하게 보완해야 될, 그래서 본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루면서 교수법과 일부 과목과 일부 교육과정을 통해서 역량도 충분히 제고되고 있다. 그리고 기초학문을 배치하면서도 기초학문을 통해서 교수법상으로 학습체험상으로 목표라는 역량에 다가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핵심 역량 자체의 타당성, 교양교육과 관련된 핵심 역량의 타당성, 또 핵심 역량의 적절성 여부를 섬세하게 판단하는 것이 올해 저희 컨설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게 판단이 되면 그 문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교양교육의 본연적 목표에 가까우면 당연히 기초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권유할 수 있고, 본연적 목표와 멀면 문제를 제기해서 역량을 변화시키도록 하거나,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역량도 본연적인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부가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이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좀 주시고 더 좋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 역량과 기초학문이 잘 연결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여성 철학자죠. 시카고 대학의 법철학 로스쿨에 있는 이 사람이 쓴 Not for Profit, 지난번 제가 강의 때도 잠시 언급했던 것 같은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일독을 제가 권하는데요. 이 누스바움이 그 경제개발 중심의 지금의 패러다임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일변도로 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쪽에는 인간 개발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민주 시민을 길러내야 되고, 민주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일변도의 패러다임으로는 민주 시민을 기를 수 없다. 그러면 그 민주 시민 교육의 목표로, 민주 시민 교육의 성격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인문 교양과 예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돼야 된다. 미국은 상당히 잘 되어왔지만 요즘 위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저 민주 시민 교육의 목표로서 인간개발 패러다임에 기초한 목표를 세 가지를 삼아요. 어떤 시민을 길러야 되냐. 첫째는 비판적 사고를 갖춘 시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적 문답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갖춘 시민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세계 시민이니까
세계 시민적 자질과 소양을 갖춘, 세계 시민적 의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야 되고, 세 번째는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상력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야 이게 우리 시대의 민주 시민으로서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인력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 세계 시민적 자질, 그 다음에 공감적 상상력, 세 가지가 일종의 누스바움식의 우리 용어로 하면 핵심 역량입니다. 다 일반적 능력인 거죠. 전공에 상관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갖춰야 돼요. 또 세 가지는 각각 사실은 뭐에 대응하느냐.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은 철학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누스바움이 그렇게 제시하죠. 철학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면서 그래서 뭐 어린이 철학 얘기까지 하는데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냥 지식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논쟁하고 글쓰기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관점을 갖고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 세계 시민적 자질은 실제로 세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역사와 우리 역사 사이의 연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결국 역사 공부가 중심이다 이거죠. 물론 거기에 국제 경제나 경제, 특히 국제 경제나 또는 세계 종교, 그게 민족 문제와 관련되니까, 또 지리는 역사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되지만 기본적으로 역사다. 그 다음에 공감적 상상력은 역시 문학과 예술이 그걸 기르는 거다. 결국에는 문사철과 예술 교육이 인문교양이죠. 인문교양과 예술. 문사철 교육이 각각 학문별로 중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베이스다. 또 실제적인 방법이고 실제적인 토대다. 실제적인 컨텐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 역량을 정말 교양교육에 맞는 보편적인 역량으로 세우고 그것을 기초학문과 연결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핵심 역량을 저렇게 교양교육의 본연적인 목표에 맞게 설정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리고 그 일반적 역량이 설사 교양교육의 목표에 조금 어긋나게 또는 목표와 일정 부분만 겹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반적 역량인 한에서는 기초학문이 필수적이면서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수적이라는 건 기초학문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고, 효과적이라는 건 기초학문이 다른 거에 비해 훨씬 더 그런 역량을 기르기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란 얘기겠죠.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 지식이나 태도 및 가치를 배제하고 기능만 교육하는 일반적 역량 교육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 교육한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테크닉만으로 의사소통 교육이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뭐 칸트 얘기를 이리 비틀어서 지식 없는 기능은 공허하고 스킬은 공허하고 가치 없는 기능은 맹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컨텐츠 없이 어떤 그 스킬을 기르는 것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비판적 사고를 기른다. 비판적 사고만 기를 겁니까? 뭘 공부하면서 기를 겁니까? 글쓰기 능력을 기른다. 그냥 쓸 겁니까? 뭘 가지고 글쓰기 교육을 할 겁니까? 의사소통 교육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스킬이 작동할 수 있고 스킬이 그 컨텐츠를 품고 작동하기 때문에 따라서 컨텐츠 없는 스킬 교육은 사실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컨텐츠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일반적인 역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식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일반적 교육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일단 이 역량 교육 관련해서 그 전통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냐면 크리티컬 띵킹 교육이 대표적인데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자체를 가리킬 수 있냐. 이 스탠드 얼론 어프로치입니다. 독립 접근 방식. 아니면 컨텐츠와의 결합 속에서만 뭔가 내용을 배우면서만 그 비판적 사고가 교육될 수 있느냐. 접목 인퓨전, 접목 접근 방식입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
비판적 사고를 따로 떼서만 가르치기가 어렵다. 의사소통 능력 그 자체만 스킬만 따로 떼서는 가르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합의된 사실이고, 그래서 인퓨전 컨텐츠와 함께 가르칠 수밖에 없다. 컨텐츠를 업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도 더 지배적인 이론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가르쳐 보면. 그러니까 그 지식을 배제하고 그 속에 들어갈 컨텐츠를 배제하고 스킬 교육이 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으면 좋아. 그러면 응용 학문으로 일반적 능력 가르치면 되잖아. 왜 못 가르쳐? 이런 반론이 올 수가 있죠.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In practice.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학생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경영학으로 의사소통한다. 간호학으로 의사소통 교육을 한다. 그럼 간호 의사소통인데 간호와 관련 없는 학생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배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적 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일반적 기능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고 동질적인, 다양하지 않고 동질적인 컨텐츠로 과연 일반적 역량 배양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건 결국 만일에 한 영역에서, 간호학 영역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배웠는데 그런 대체로 일반적 스킬은, 일반적 역량은 암묵적인 지식이죠. 명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내가 갖고 있는데 how to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맥락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체득된다면 좁은 한 영역에서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걸 다른 영역에 마음껏 적용하면 되지만 그 적용이 쉬운 게 아니죠. 따라서 처음부터 훈련할 때부터 한 영역의 좁은 영역의 동질적인 컨텐츠만으로 그걸 활용해서 역량 훈련하게 되면 그것이 제네릭 일반적인 역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맥락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일반적 역량 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토대에서 다양한 맥락을 거치면서 교육이 돼야, 또 다양한 맥락을 업고 교육돼야 일반적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기초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할 경우에 일반적 능력 배양이 훨씬 더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가치 부여라는 게 역량 발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 능력이 극대로 발휘되죠.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연애 초기에 보시면 남녀가 연애 초기에는 서로를 알고 싶고 또 서로가 얘기하고 싶어서 정말 의사소통이 극대화되잖아요. 의사소통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공감 능력도 극대화되고 하지만 좀 지나면 달라지지 않나요? 비판적 사고도 내가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 내가 보기에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 부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극도로 예민하게 작동을 하고 극대화되는 훈련이 가능하지만 내가 별로 관심 없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극대로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기능의 작동이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가치 부여가 그 기능의 작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고 엔진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기능 하나만을 훈련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과 관련 지어야 되고 그 지식의 일반적 역량이 되려면 기초학문을 다양하게 포섭하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치 또는 태도의 차원은 결국 인문학 부분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치의 역할, 가치 부여의 역할과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 기초학문이 이 일반적 역량 교육에서 중요합니다. 일반적 역량의 작동을 위해서도 가치 부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인문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 역량 교육에는 그런 의미에서 기초학문이 필수적인 거면서 지식도 필수적이고 가치도 필수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량과 교과목의 1대1 매칭은 난센스라는 걸 굉장히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평가받을 때 보고서에는 1대1 매치가 아니라는 걸 다행히
그 밝혀놓는 주가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역량과 관련되는 교과목은 그 가장 주된 역량 하나와 관련해서 얘기하라. 그 말 자체가 교과목과 역량을 1대1로 매치하지 말아라는 게 함축되어 있어서 다행인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요건 그대로입니다. 왜? 역량 발현 과정은 역동적인 복합성, 여러 역량이 함께 발현되지 하나만 떼서 발현될 수가 없고요. 훈련할 때도 여러 역량이 함께 발현되면서 훈련이 되지 하나만 떼서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한 역량만을 떼서 교육한다. 이게 보편적으로는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역량의 구성 요소들은 내적 구조를 이루고 총체적으로 작동하고요. 그래서 역량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개별 역량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지난번 예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말로만 잠깐 들었는데 비판적 사고가 작용하는 맥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는 게 보통 세 가지 맥락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앞에 제가 예를 작용 맥락 했죠. 세 가지 맥락에서 작동한다고 이론가들이 얘기하고 이론가마다 어떤 맥락이 비판적 사고의 전형적인 맥락인지 강조하는 게 다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 주장이 명료한지 또 근거가 받아들일 만한지를 따져야 되죠. 또 내가 주장할 때도 내 주장을 미리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영역, 스크라이브라는 사람이 주로 거기서 봤는데요. 의사소통, 관찰과 의사소통, 정보와 논증에 대한 숙련되고 능동적인 해석과 평가, 여기에 관련된다 이거죠. 그러면 의사소통만 떼서 할 수 있냐? 의사소통에는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그 역량을 많이 설정하잖아요. 창의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사람은 폴인데요. 설명은 의사결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나와 있는데 결국 해결책 대안 제시하는 거. 특히 이제 공학처럼 니드에 맞춰서 뭔가를 디자인해서 그 요구하는 바에 해당하는 대안,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맥락에 그 특히나 앞부분에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따지고 하는 그 앞부분에 전반 부분에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공학교육에서도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공학교육에도 중요한 한 파트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사결정. 이제 애니스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이 부분을 얘기했고, 아까 폴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냐 저거냐,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할 때 따지는 과정에도 크리티컬 팅킹이 중요하게 작동하죠. 특히나 타산적인 의사결정에도 물론이고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말까, 수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따져봐야 되잖아요. 도덕적인 의사결정, 이게 옳은가 그른가도 결정하고,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그 중간쯤에 있죠. 타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게 함께 포함되는. 어쨌든 의사결정할 때도 이거냐 저거냐 할 때 따질 때 크리티컬 팅킹이 작동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보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독자적인 하나의 역량으로 많이 설정하잖아요. 의사소통, 독자적인 하나의 역량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우리는 이게 좀 약한데, 사실 이게 중요한데, 요즘 역량 설정이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약한데요. 이게 사실은 훨씬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의사결정할 때도 또 하나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만 비판적 사고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과목이라고 의사소통만 가르치지 비판적 사고 훈련을 안 하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창의적 문제 해결 과목이라고 문제 해결만 하지 비판적 사고 안 하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비판적 사고 과목이라고 비판적 사고만 하느냐? 그 과정 속에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도 배양하게 되죠. 따라서 설사 기초학문이 아니고 저렇게 한 역량을 모델로 한 역량을 타켓으로 한 과목이라 해도 비판적 사고, 예를 들면 함대의 의사 이런 과목이라 해도 그 과목이 하나의 역량만 배양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난센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과목과 역량을 1대1로 매칭시키면 안 되고 그 과목들이 관계되는 역량들을 정리한 다음에 역량들이 어떻게 배양되는지 전체의 로드맵을 과목들의 그 매치를 통해서 확인하고 교육 과정을 짜는 이런 접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충분한 보충 설명은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한 것 중에 반복하고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얘기 톤을 바꾼 부분도 있고 조금 보완한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좀 많이 주시고 함께 고민해서 올해 컨설팅에서 우리가 학교의 그 도구적 요구에는 그 부응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정말 본연적인 교육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동하면서도 학교의 실제적인 요구가 그에 배치되지 않도록 잘 조화롭게 매만져주는 그런 컨설팅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